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텅빈 공간과 빅뱅 공부법. 절대자는 불변의 양을 지닌 불변의 몸으로부터 분리시켜 물질이 제거된 불변의 마음으로 덮인 텅빈 공간을 만든 뒤 불변의 양을 구체적 형태를 지닌 물질로 전환시켜 폭발시켜 물질과 텅빈 공간을 결합시키지요. 그렇죠. 이제까지 쭉 살펴보았죠. 터지기 전의 과정이 있고 이제 터진 후에 텅빈 공간과 결합시키죠. 불변의 몸을 텅빈 공간과 전체고 두 영역으로 나누어 두 곳의 상작용을 일으키니 분신검을 펼치는 것이지요. 그래요. 마음을 두 곳으로 나누어서 펼치는 것이 분신검이라고 했죠. 그래요. 분신검을 어떻게 펼치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은 예전에 언급을 했죠. 여기 주석이 있죠. 주석 가서 딱 치면 나오겠죠. 그래요. 불변의 양을 지닌 불변의 몸이 구체적 형태를 지닌 물질로 변화한 뒤 텅빈 공간과 합쳐지는 과정 속에서 불변의 마음과 불변의 몸만 있을 때보다 훨씬 다채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구성됩니다. 그래요. 불변의 몸과 불변의 마음만 있을 때는 다채롭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제 터져나가면서 별들이 생기고 행성, 항성이 생기고 다양한 것들이 생기면 어떤가요? 인간들이 눈에 보기에 아름답죠. 그러면 인간 역시 마음의 수련을 절대자와 같이 할 수 없을까 생각해 보아야 하지요. 그래요.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마음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왜 그래요? 마음이건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이건 섭리에 바탕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인간 역시 마음의 수련을 절대자와 같이 할 수 없을까 생각해 보아야 하지요. 이는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불변의 행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불변의 행위 뭔가요? 섭리작용이죠. 써주는 게 좋겠죠. 방법은 우선 인간의 마음에 지식으로 표시된 관념을 가득 채운 뒤 분류합니다. 분류 안 하고 그냥 읽어도 돼요. 근데 분류해 놓으면 좀 낫겠죠. 무엇을 읽었는지 아니까.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좋겠죠. 지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지식, 자연에 대한 지식, 두 가지가 있겠죠. 인간에 대한 지식에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지식도 포함이 되겠죠. 무극 1단계로 볼 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극 1단계로 보는 거예요. 채울 수 있는 데까지 채워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다양하게 채워야 합니다. 다양하게 채우라고 하는 거죠. 왜 다양하게 채우랄까요? 일체를 알기 위해서 그게 안전하든 불안전하든 채울 만큼 채우면 압축과 회전에 해당하는 삼매를 행하는 것이지요. 삼매는 뭔가요? 억지스러움을 내려놓고 섭리에 입각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일단 억지스러움을 내려놓겠죠. 그러면 관념들은 해체되고 뜻들 역시 해체되어 압축되지요. 그래요. 근데 이런 단계가 꼭 분리해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섭리 따라 생각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억지로 하려고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겠죠. 무극인다.
그래요. 무기난계. 그럼 관념들 해제되고 이것들 역시 해제되어 압축되지요. 태극 형성 단계. 그 다음에 인간과 사회에 대한 지식의 핵심 개념들 및 자연에 대한 지식의 핵심 개념을 형성합니다. 사상 형성 단계. 계속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험을 통해서 떠오르는 것을 적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규정하는 거겠죠. 살아가면서. 그리고 꽝 하면 빅뱅을 일으켜 핵심 개념들을 바탕으로 통일된 시각으로 개념들을 창안하고, 그러한 개념들에 바탕하여 개념들을 만들어내며 후천적 우화를 재구성합니다. 그래요. 통일된 시각은 뭔가요? 있죠. 섭리에 바탕한 시각을 가리킨다. 절대자는 섭리작용을 일으켜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니 통일된 시각은 다름 아닌 절대자의 시각이다. 그렇죠. 예전에 얘기했죠. 억지스러움을 내려놓고 절대자와 합의를 하면, 왜 합의가 가능한가요? 절대형이 변해서 된 게 영혼의 영이지요. 그래서 가능한 거지요. 그러면서 생각하면 절대자의 마음이 드러날 수 있다. 그렇겠죠. 좀 쉽게 하려면 외단을 이용해라. 외단은 세상에 공개된 그래요. 절대자의 마음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자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길래 절대자의 시각이 되겠죠. 섭리가 뭔가요? 마음에 있건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에 있건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바탕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요. 통일된 시각으로 개념들을 창안하고 그러한 개념들을 바탕하여 관념들을 만들어내며 구천적 무화를 재구성합니다. 마음을 재구성한다는 거예요. 선천팔기 형성 단계. 그냥 이름을 붙여보는 거죠. 이와 같은 공부법에 이름을 붙인다면 빅뱅 공부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요. 한번 일체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러면, 그래요. 젊은 시절 책을 많이 읽으면 좋아요. 젊은 시절 아니면 책을 읽을 기회가 없잖아요. 나이가 들면 사회생활 해야 되는데 그래요. 책을 읽을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읽을 기회가 없죠. 1년에 한 몇 권 읽기 어렵죠. 특히 어려운 책은 읽지 못하지요. 고전 같은 거 어렸을 때 읽은 거는 보면 다시 아니까 어려움을 느끼지 않겠지만, 새로운 고전을 읽는 거는 그래 사회생활 하면서는 힘들어요. 사회생활은 필요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겠죠. 경험을 하면서 또 얻는 게 있죠. 그래요. 지식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빅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할지 소중한 경험을 할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한번 그래요, 일체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글을 쓴 이유는 한번 그게 되건 안 되건 한번 써본 것이겠지요. 그래요. 시간이 없지 않냐,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이 글을 쓴 이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쓴 건 아니겠죠. 사회생활 다 하면서 썼겠죠. 물론 가끔 가다가 좀 중간에 쉬는 기간이 있으면 좀 집중적으로 쓰긴 했지만, 다 일반인들처럼 다 사회생활 하면서 틈틈이 쓴 거예요. 한 6년간. 그래요. 그런 어떤 한번 써보고 싶다 할 때 쓰면 쓰는 거고 안 쓰면 안 쓰는 거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묻는다. 그건 다 핑계라는 거예요. 그래요. 한번 써보고는 싶은데, 젊은 시절?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러면 그냥 퇴직신금을 읽으면 되겠죠. 퇴직신금을 읽으면서 그래요. 어떤 한 파트를 읽으면서 그 파트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최대한 책을 많이 읽고 겪으면서 이렇게 쓰는 거는 태극신금이 얻기 전의 이야기고 사실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죠. 이렇게 일체를 다룬 글이 있으면 이 글을 보면서 이제 자기 생각을 꾸준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빅뱅 공부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